엄마, 오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 정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지 마요. 바쁘니까. 명절에 집 정리할 거 많아요. 아니, 나는 그냥 얼굴만 보려고. 안 돼요. 진짜 바빠서 신경 못 써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던 정옥 씨. 귓가엔 아직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해둔 전 반죽이 도마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침개 부치려고 기름도 두르고 파도 썰어뒀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정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집은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이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추석만큼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 정옥 씨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가족이 짐을 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송편 많이 해주세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 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할머니의 따뜻한 대답. 정옥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붙여놔야지. 혼자라도.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녀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정옥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자꾸 뜨거워졌습니다. 정옥 씨는 전을 부치다 말고 문득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도 텔레비전도 그대로인데 왠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용했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전 더 부쳐. 야, 너 벌써 3개 먹었잖아. 아빠가 다 먹어버려서 그렇지. 아니, 내가 언제. 남편은 웃으며 아이들과 장난을 쳤습니다. 부엌에선 김이 모락모락 났고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고생한다. 이거 먼저 먹어. 남편이 막걸리 한 잔을 건네주던 그때. 고마워요, 아빠. 괜찮아. 우리 와이프 최고지. 그땐 그랬습니다. 명절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정옥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로 명절이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올 거라는 기대, 그리고 오지 않았을 때의 실망. 그게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옥 씨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다시 전화한 걸까? 마음을 바꿔준 걸까?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둘째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은지야. 잘 지내니? 응. 엄마, 근데.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나도 못 갈 것 같아. 정옥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남편 쪽 집에 가야 돼. 작년에도 우리 집 갔잖아. 시어머니가.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알겠다. 정옥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다음에.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정옥 씨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고, 혼자 있지 말고 친구라도 만나. 그래, 알았어. 너도 건강해라. 응, 끊을게. 사랑해, 엄마. 나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작년에도 다음해였습니다. 재작년에도 다음해였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올까? 그 희망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옥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친 전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사람도 없는데 그녀는 전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바삭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했는데 그녀는 전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긴 그림자가 부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정옥 씨의 그림자. 혼자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 정옥 씨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또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채널이든 행복한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옥 씨는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정옥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남편은 건강했습니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이젠 다 흩어졌네. 그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면 더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야겠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도 못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봐야지. 정옥 씨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정옥 씨는 부엌에 섰습니다. 어제 부친 전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심스럽게 포개어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좋아하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송편도 몇 개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젠 안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담았습니다.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이것밖에 없네. 정옥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10만 원씩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연금으로 살아가는 몸. 많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니까. 그녀는 봉투를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명절에 입으려고 아껴뒀던 한복.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 늙었네. 정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눈엔 어떻게 보일까요? 엄마가 왜 또 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만 널 보고 싶어서 가는 거야. 6시. 정옥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면 좋아하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정옥 씨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골목길, 슈퍼, 약국. 모두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 보러 가요. 정옥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좋겠네요. 명절에 가족 만나러 가시는구나. 네. 정옥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손주들 보러 가요. 벌써 설레네. 그러시겠어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5살인데 귀여워 죽겠어요. 좋으시겠네요. 정옥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옥 씨는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가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버스에 몸을 실었으니까요. 얼굴만 보고 올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게. 밥만 같이 먹고.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는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들판. 가을이었습니다. 예쁘네. 정옥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이 길을 달렸습니다. 아이들도 뒷자리에서 떠들었습니다. 아빠, 저기 소 있어. 엄마, 배고파. 시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정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날 보면 기뻐할 거야. 그럴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하면 또 오지 말래. 그녀는 핸드폰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기로.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곧 갈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버스는 서울에 가까워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도착한다. 그녀는 보자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이 상하지 않았는지, 송편이 괜찮은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옥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았나? 내가 가는 걸 알았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준호야. 지금 어디세요? 정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버스 타셨죠?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응, 그래. 정옥 씨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엄마 진짜 곤란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싶어서. 정옥 씨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시면 민폐예요. 민폐.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정옥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민폐라니. 엄마, 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집에도 없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릴게. 안 돼요. 오늘 저녁까지 일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제발. 정옥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너희 엄만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니까 더 이해해 주셔야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 알았어. 정옥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응.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무릎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민폐라고? 내 자식한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옥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앞자리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옥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볼까봐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가려고 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무릎 위에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누구 주려고?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10분 휴식입니다. 기사가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옥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꼭 아는 채 창밖으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맛있어. 그래. 더 먹을래? 따뜻한 목소리. 정옥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우리 가족도 저랬는데.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올라타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서울 터미널이 가까워졌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 버스가 멈췄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사람들이 짐을 챙겼습니다. 들뜬 목소리들. 빨리 가자.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모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로, 연인들로, 친구들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벤치를 찾았습니다. 정옥 씨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오는 모습, 어머니, 며느리가 반기는 모습,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전이 보였습니다. 송편도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건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전을 쓰다듬었습니다. 식어버린 전. 먹을 사람이 없네.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묶었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출발 시간표를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1시간 후였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정옥 씨는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왔나? 매표소로 갔습니다. 한 장 주세요.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요. 정옥 씨는 대답했습니다. 표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표. 돌아가는 표.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합실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정옥 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온통 반가운 인사뿐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송편과 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들. 하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열었습니다.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좋아했는데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정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표지에는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 사본이 나왔습니다. 예금 통장도 있었습니다. 적금 내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애들 주려고. 정옥 씨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옥 씨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용돈도 아껴가며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병원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이 돈 쓰면 애들 줄 게 없어. 그렇게 버텼습니다. 겨울에 난방도 아꼈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으며 전기세 아끼면 조금 더 모을 수 있어.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나 바빠 다음에.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줘야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옥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받으면 애들이 날 찾아올까? 아니면 그냥 받기만 하고 끝일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정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살. 아이들이 연락하기를. 아이들이 찾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살. 이젠 그만해야겠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은행 상담 예약. 화면이 떴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재테크 상담센터, 노후주거지원센터. 화면에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겠다. 정옥 씨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편안해야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번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이게 맞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 인생인데. 일주일 후, 정옥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어르신 목돈이시네요. 어디 쓰실 거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행 갈 거예요. 정옥 씨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네, 혼자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사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못 갔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이젠 가야지. 정옥 씨는 팸플릿을 넘겼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라도 좋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적금 해지했다며요? 응. 정옥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거 나중에 우리 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그랬지. 그럼 왜 해지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쓰려고. 정옥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에 쓸 게 있다고요? 여행 가려고. 여행? 나이가 몇인데 여행을 가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야. 그래도 그건 너희 줄 생각으로 평생 아끼며 살았어. 정옥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날 찾지도 않았어. 엄마, 그게 무슨. 명절에도 오지 말래. 그건 바빠서. 나도 알아. 정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희가 바쁜 거 알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외롭고 슬프고 보고 싶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래. 정옥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엄마, 건강할 때 쓰고 싶어. 너희 이해해줘. 알겠어요.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생각해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정옥 씨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이쁘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주도는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넓었습니다. 정옥 씨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엔 아까워서 못 샀던 비싼 커피. 맛있다.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가? 정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괜찮아. 정옥 씨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젠 진심이었습니다. 사흘 후,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가셨다며? 응, 왔어. 혼자? 응. 재밌어? 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재밌어. 정옥 씨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괜찮네. 엄마.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외롭게 해서. 괜찮아. 정옥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정옥 씨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며 산 시간들. 전화 한 통에 무너지던 날들. 이젠 끝이야. 정옥 씨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명절은 여전히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옥 씨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 자유의 냄새. 이제 시작이야. 정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 그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삽니다. 자신을 뒤로 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옥 씨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낙엽이었습니다.